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네, 오늘 제가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코맹맹이 목소리 나는 거 조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빠르게 조금 마무리를 해볼까 할게요. 콘텐츠 쉬려고 했는데 또 기다리는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 남겨드립니다. 자, 오늘의 우리 시장을 보면은 여간 좀 재미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코스피도 그냥 약 모아, 코스닥도 그냥 뭐 조금 마이너스 이렇게 빠졌습니다. 글로벌 증시를 보면은 다우나 나스닥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죠. 특히나 니케이가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뭐 요 정도고요. 상해도 쉬어가고요. 뭐 다른 나라 뭐 별다른 거 없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냥 미시장과 같이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오전에 남겨드린 브리핑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은 경기 지표 대 금리 인하 기대감, 요게 지금 핵심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미국에선요 경기 지표가 지금 안 좋아요, 상태가. 그런데 vs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쵸, 요거 가지고 이제 시장을 부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도하게 조금 실린 게 아닌가. 3월달 금리 인하를 확신하고 있다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조금 너무 공격적으로 너네 보는 거 아니니? 3월은 조금 이른 것 같아. 연준에서 3월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대감은 싫든 안 싫든 경기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고 인플레가 잡혀가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 때문에 미국 시장이 일단 초강세를 보이고 지금 쉬어가는 이격을 수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좀 요 정도로만 간단하게 미국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 윗꼬리 단날이 하루 있거든요. 요거 단날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추세 또 올라가면요 나중에 빠질 때 훅 빠져요. 그래서 과도한 과열은 과도한 하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적당히 오르고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잖아요. 요 흐름이 기간 조정, 즉 지금까지 상승폭을 이렇게 수렴해주고 있는 거예요. 소화시키고 있는 단계다, 이 시세를.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시장을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가가 지금 69불까지 내려왔어요. 원래는 유가가 이 정도까지 이제 좀 밀기 시작하면은 야 이게 저유가,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아? 경기 위축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조금 실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또 어떤 상황이냐면은 오펙 산유국들이 감산을 하면서 미국이 최대 석유 수출 국가가 됐거든요. 석유를 제일 많이 뽑아요. 미국의 텍사스유를. 또 기술까지 좋아져가지고 비용까지도 많이 안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사우디가 1200만 배럴을 이렇게 추출을 해냈거든요. 근데 지금 900만 배럴, 그리고 100만 배럴 추가해가지고 이제 800만 배럴밖에 추출을 안 합니다. 브렌트유를. 그러니까 지금 400만 배럴을 줄인 거거든요. 지금요. 사우디가. 그런데 미국이 900만 배럴 이렇게 뽑아내던 거를 이제 1300만 배럴 뽑아냅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더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우디가 이렇게 감산을 하더라도 미국이 증산을 해버리니까 이게 상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우디랑 미국이랑.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볼 때 유가가 빠져가지고 마냥 경기 위축으로 갈까? 이거는 조금 어불성설하다. 다만 유가가 그래도 65불 밑으로 빠진다면 시장에 한 번은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혹시 65불에서 60불 정도 이하로 빠진다, 그럴 때는 현금 만들 생각도 잠시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아침에 좀 정리 들어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 얘기를 더 많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우리 시장이 조금 약세를 시작한 다음에 좀 독자적인 흐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우리 시장에 사실은 호재가 좀 없잖아요. 특히 유동성도 묶여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냥 미국 시장이 좀 커플링이 돼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입니다. 심지어 업종까지도 조금 추종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미 시장에서 엔비디아, 인텔, AMD, 마이크론이 조금 약세를 보였더니, 그리고 또 헬스케어, 바이오테크 쪽에서 강세 보였더니 우리 시장에서는 헬스케어, 바이오테크가 강세를 보였고, 이렇게 엔비디아 관련된 반도체 관련 기술주들이 우리 시장에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이 정도고요. 아직 미시장에서 테슬라는 나름의 강세를 보였는데 우리 시장이 2차 전지는 선별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뭐 양극재 관련주들이 조금 늘렸다가 뭐 올랐다 기어 등락을 좀 보였고, 그리고 그 이외의 섹터 중에서도 그냥 개별 종목 시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다. 업종이 뭐 하나 쫙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업종 내에서 전지면은 이 안에서 뭐 양극재 관련주 빡 올라가고 음극재 관련주 빡 올라가고, 게 아니라 양극재 무슨 종목이 올라가고 음극재 무슨 종목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개별주 장세가 좀 열린 시장이었다. 근데 나름 또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재미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시장 괜찮아요. 결국엔 기대감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물밑 작업도 아주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승을, 이 큰 상승을 만들어내기 전에 요런 흔들기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고, 요거 올라갈 때 잠깐 올라가다 쿵 누르면은 이제 여기서 흔든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두둑 우두둑 털려져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 상승을 만들기 위한, 또 올라갈 때 털려라,
여기서 이렇게 이렇다가 이렇게 진짜 갔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야 여기서 걸렸던 자리야. 털려. 그리고 날라가. 이런 시장 열릴 수 있거든요. 제가 24년에 좀 이런 걸 기대하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지금은 경기 지표랑 금리 인하 요 미국의 키워드를 우리가 좀 여전히 추종하는 그런 시장이고 그리고 무난한 시장 랠리 지속적으로 기대하고 수익률 생각보다 좋거든요.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지는데 생각보다 시총 상위주들이 빠지면서 개별주들은 나름의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계좌도 좀 좋아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으면은 챙길 거 챙기고 또 순환매가 바이오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요런 중심으로 빠르게 돌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이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단기적으로 바이오의 순환매가 한 번 더 끝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오늘 바이오의 순환매가 한 번 끝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짚어봐 드리고요. 매크로 보면은 미시장을 쉬어가는 모습이고 이제 원달러율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좀 치솟는 모습이죠. 그리고 뭐 미선물은 그냥 약보아 그리고 빅스 지수도 크게 이상 없고요. 비트코인이 초강세입니다. 이거 현물 ETF 상장한다고 하니까 막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그리고 유가가 이제 69불. 와, 이거 좀 거슬리고 국제 수익률? 뭐 그냥 이 정도 밴딩이면 크게 우려할 거 없겠죠? 이렇게 좀 매크로 지표도 크게 우려할 건 없다. 지금 현재로는 유가만 좀 거슬리는 정도고 오늘 하락 종목이 약보합 비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장의 코스닥은 488개가 상승했고 1051개. 그러니까 대다수의 종목들 소형주들이 조금 힘을 못 썼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제약업종이 오늘 나름의 힘을 좀 많이 썼거든요. 이게 플러스 1.5%까지 올라갔었는데 결국에는 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바이오가 이제 한 바퀴 돈 것 같다 대충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150이나 기타 그리고 뭐 다른 건 이상 없었고요. 오히려 마지막에 2차전지 중소형주가 조금 힘을 쓴 모습이 이렇게 티가 나죠. 이게 바이오가 빠지면서 2차전지가 마지막에 꼭 올렸거든요. 이렇게 촉 하고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차례가 2차전지예요 라고 시그널 조금 받은 것 같습니다. 미리 알려드려요. 그리고 반도체가 여전히 약세. 어제는 미시장 따라서 반등을 했는데 다시 좀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미시장이랑 좀 커플링이 많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파생시장 수급 보면 크게 좀 움직임 없고 단기적인 그냥 차익 실현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 이런 거 정도만 좀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중에 좀 정확하게 조금 가이드 많이 드렸어요. 원래 세부 섹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스크롤 압박 생길 정도로 수압이라고 하죠. 생길 정도로 내용이 많은데 일단 이거는 공유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한 업종이 3일 정도 오르면 오르는 섹터 말고 쉬는 업종의 섹터를 건드리셔야 된다. 업종별은 여전히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이 안에서 주로 우리가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도 바이오면은 바이오 안에서 건드릴 섹터 두 가지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고요. 섹터별로. 그리고 건드리지 말아야 될 놈들, 안 해야 될 놈들 이것도 걸러드렸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도. 2차전지라고 다 좋고 바이오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반도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걸릴 건 걸르고 할 놈들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 드렸습니다. 오늘요. 요거 대로만 좀 하면은 크게 위기에 빠지거나 그럴 일 없을 것 같고 특히 지금 엔터주라던가 게임주 이런 거 많이 움직이잖아요. 비트코인이니 뭐니 해가지고 코인이랑 중국 질병 테마 이런 진단키트 이런 거 크게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마냥 우리 시장의 종합지수가 좀 올라가는 우상향을 보인다면 얘네 쪽으로 포커스 쏠리기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종합지수가 좀 저는 좋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이 안에서만 놀아도 좀 충분할 것 같다. 굳이 건드리면 원전에 보톡스 미용기기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보는 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미증시의 투자 심리를 보면은 그냥 지금 약간 탐욕적인데 뭐 엄청 막 그냥 막 미친 탐욕. 지금 시장 무조건 올라갈 거야. 무조건 좋을 거야. 이런 건 아니고요. 살짝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정도다.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것 같죠? 이게 근데 경기 선행 지표를 그 중국에서 발표하는 경기 지표로만 우리가 좀 믿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우리나라를 보면은 미국이 회복하는 이런 상승세보다 우리나라가 더 깊게 경기 침체를 조금 겪었지만 빠르게 조금 회복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요거에 대한 기대감. 우리나라가 빨간색이고 미국이 파란색인데 이제 골든크로스가 났죠. 미국보다 우리가 경기 회복이 좀 말라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24년에 우리 기대감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기서 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12월 10일이 다 돼가고 있는데 12월 7일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제 이 권성동 의원께서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는 민생 수호 신속히 조치 좀 빨리 좀 해주지 빨리 좀 해주세요 아직도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한다면은 그래도 약 3주 정도 땡기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의견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오늘 나름 좀 재밌는 시세 많이 보였습니다. 일단은 알테오젠 같은 거 보면요 오늘 플러스 4% 만들었다가 마이너스 마감했거든요. 대단하죠. 그리고 뭐 이메일 같은 경우도 플러스 12% 상승해서
이렇게 시세 만들었다가 보합으로 끝났어요. 두산 로보 같은 경우가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7%. 그리고 루닛이 역시 빠졌죠. 7%. 루닛 제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오늘 윗골이 가는 종목들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장 초반에는 이렇게 제약 바이오, 낮까지도 제약 바이오도 빨긋빨긋했어요. 얘네가 전체적으로 펄펄했거든요. 이거 보면은 제약 바이오 쪽에서 윗골이 달린 모습도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다 윗골이에요, 윗골이. 에클론도 오늘 5% 가까이 올랐었어요. 보면은 5% 올랐고, 유틸렉스도 오늘 14% 갔다 왔습니다. 얘도 오늘 플러스 14%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종목도 보면 윗골이, 여기도 윗골이, 다 윗골이죠.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 벼룩뛰기 훈련 들어간 겁니다. 한 24년 1월. 요 정도부터는 바이오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전에, 야, 바이오 올라가는 건 니네 따라 붙잖아? 윗꼬리 만들어서 죽인다. 또 가다가, 붙어? 또 윗꼬리. 이런 식으로 따라 붙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 시장이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거 붙으면 안 된다.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도 남겨드린 이 베타제 브리핑에서 내용 드린 게, 오르는 섹터 말고, 쉬는 업종과 섹터 건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말고, 오히려 마이너스 되고 있는, 다음에 올라올 가능성 있는 애들, 그런 애를 해야 된다. 바이오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2차전지나 반도체 쪽에서 뭐 살 거 있나? 기웃기웃 거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반도체가 올라가? 그러면 2차전지나 바이오에서 뭐 살 거 있나? 기웃기웃 거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올라가는 거 빨간불 킬다고 쫓아가다가 물립니다. 시장이 유동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쫓아가는 매매하면 안 돼요. 반대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을 중심으로 아랫꼬리를 다는 모습들을 2차전지에서 조금 많이 볼 수 있겠죠. 보면은 뭐 응급제 이녹스도 그렇고 나노 신소재, 한솔케미칼, 뭐 응급제 관련주들 비롯해서 뭐 장비주, 코인테크 이런 애들 전부 다 아래꼬리 달았거든요. 포스코지수도 그렇고 포스코 인터 이렇게 지금 장 후반으로 갈수록 대학 바이오 업종의 수급이 2차전지로 조금 넘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는 조금 더 쉬어야 될 것 같고 아마 바이오 다음에 다시 2차전지가 한 번 더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임주도 어제 오늘 아직까지 좀 힘을 많이 썼는데 이런 것 좀 밀리는 모습 보였고 YG도 당연히 빠지는 거예요. 이거 제가 왜 그룹 재계약과 개인 재계약의 차이를 어제 브리핑 남겨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엔터주 힘을 못 쓴 게 맞고요. 로봇주는 뭐 두산 로봇 죽으면 이제 답이 없죠. 얘네는 힘들다고 했잖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지금 갈 수 있는 종목이 뭐 이렇게 원전 섹터 이런 거 좀 남아있고 원전 나올 재료가 많으니까 그리고 반도체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빠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메모리 관련주가 빠지지 않고 그냥 빠져도 약보 올라도 뭐 강보 이 정도고 그리고 굳이 빠지거나 오른다고 하면은 이렇게 양봉 만들 HBM 관련주, 비메모리 관련주 이런 애들이 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정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뭐 딱히 엄청 재미는 없었는데 그래도 나는 바이오가 이렇게 휩쓰다가 슬슬 빠질 때 다시 2차전지가 빠졌다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 보이면서 나는 구경하는 재미 정도는 있었고요. 그리고 두산노보도 깔짝깔짝거렸고 에코프로 머티도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6%까지 올라가는 이런 기염을 토하면서 시장에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보면 여전히 그냥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이고요. 추세 저항 걸려가지고 요렇게 타고 있는데 아마 많이 빠지면 제가 얘기 드렸듯이 61선 여기까지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빠지는 거 글쎄요. 한 2366 여기 정도면은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제 슬슬 정리하다가 올라가도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시장에서 그 유동성만 공급이 되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21선 타고 이렇게 버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스닥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나스닥도 21선 터치 그리고 21선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스닥도 이렇게 그냥 박스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5주 연속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11월에. 우리는 뭐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은 그냥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괴리가 있긴 한데 이 괴리 결국에는 1월만 돼도 맞춰지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편하게 시장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크게 뭐 걱정할 흐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일이 60일 뚫는 골든크로스가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그리고 바이오가 요거밖에 힘을 못 쓰기는 했는데 그래도 오늘 좀 고점 시그널이 약간 잡혔거든요. 요거를 뚫으려면은 결국엔 대장주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런 애들이 조금 힘을 써줘야 이렇게 빵 하고 튈 것 같아요. 상당히 뚫어낼 것 같아요. 근데 그 흐름이 조금 안 나오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이런 흐름들 만들면서 벼룩뛰기 여러분이 진짜 올라갈 때 털리게 만드는 그런 흐름을 위한 준비한 게 아닌가. 반도체는 중심선이잖아요. 밴딩을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 중심선, 여기 걸려있는 모습이고, 아마 반등해도 다시 좀 빠지지 않을까? 반도체는 제가 보기엔 좀 쉬는 모습으로 좀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움직임을 보면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바이오 빵! 바이오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렇게 잡아가지고, 반도체가 이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 반도체 올라온다. 바이오 단기 차익하면서, 반도체 붙어. 근데 반도체 붙었다가 또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을 때 또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바이오도 시세 조금 뱉어냈다가 이 2차 전지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러다 다 같이 빠지죠. 근데 낙폭 자체는 바이오가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 정도의 흐름까지도 보였다. 근데 이게 사실 뭐 먹을 룸이 있진 않아요. 오늘 왜냐면 소형주 위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소형주는 바닥권에서 이루고 있거든요. 오늘 살짝 윗골이 단 거라 가지고 소형주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차익 실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의도적으로 좀 누르기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반도체도 힘이 확실히 약하죠. 그거에 반해 마지막에 2차전지가 역시 좀 힘을 쓰는 모습 또 중반부도 그렇고요. 여기서 바이오가 밀리기 시작하고 반도체가 밀리기 시작한데 2차전지는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밀렸거든요. 이런 게 다음 순환매가 2차전지 쪽으로 좀 올 수 있다. 요걸로 힌트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 와 21선 지키긴 했는데 플러스 앞으로 갔다가 약보한 마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박스 잡아드렸잖아요. 요 박스 안에서 그냥 상단 박스 이렇게 만들 가능성도 있으니까 요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뭐 나쁜 거 아니고 죽은 거 아니고 그냥 시간을 조금 끌 것 같다. 요 의견을 여전히 드리고 에코프로 머티가 기어이 아래 꼬리 와 이렇게 하면서 2차전지 쪽으로 뭐 훈풍을 준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올랐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나름의 아래 꼬리를 달면서 반등 시도를 꾸준하게 줬죠. 에코프로 빠졌다가 꾸준하게 요것도 보면 에코프로 따라서 반등한 거예요. 이렇게 별다르게 좀 의미 가지기 힘들고 에코프로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차전지가 아직 안 죽었다. 나 2차전지 살아있다. 종합지수 가려면 나를 통해서 가라. 이런 거를 조금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막 시장 걱정할 단계 아니고 오늘의 핵심 그겁니다. 미국은 경기 지표가 안 좋아지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근데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숨고르게 하고 있는 거다. 국내 시장은 순환매가 돌고 유동성이 지금 공급이 안 되는데 그 와중에 오늘 바이오가 윗꼬리를 다는 종목들이 많아지면서 아마도 단기 고점을 좀 고려해 볼 만하다. 단기 고점이 나온다면 2차전지가 만약에 그 다음 바통을 잇는다면 종합지수가 내마녀의 날을 앞두고 조금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억지로 시장을 빡 당길 수 있다. 빡 당기면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을 받아먹고 그 다음 주에 오히려 그 단기 차익 실현을 하면서 시장을 조금 숨고르기 장세를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또 바이오랑 이런 거 올라오면서 물량 잡아갈 수 있겠죠. 그런 큰 흐름들을 조금 잡아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아직 뭐 2차전지가 다시 좋아진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2차전지도 다 좋아진 게 아니라 주도 업종이 후발주로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내에서 후발주도 업종 꼭 찾아보시고 포트에 보유를 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저는 콩맹맹이로 물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오후 되시고 저녁 되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할게요. 안녕.